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닥터 달입니다. 심장 잡음이 들리면 아이의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이가 심장에 잡음이 들린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울면서 저한테 찾아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나와 있고 수술을 해야 되고 아이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심장 초음파를 본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합니다. 심장 초음파는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아이 심장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설명보다도 심장에 잡음이 들린다 그러면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자라는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커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심장 잡음이 들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있어야겠죠. 평소에는 심장 잡음이 잘 안 들렸는데 갑자기 좀 큰 심장 잡음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것은 아이와 어른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도 심장 잡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병이 있을 경우에 갑자기 심장 잡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는 신생아들을 많이 보니까 신생아들은 사실 심장 잡음 다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잡음은 정상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심장 잡음이란 무엇일까요? 심장 잡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심장 소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한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뛸 때 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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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콩딱거리는 소리 이외의 것을 모두 잡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콩슈딱 콩슈딱 이러면 콩딱 사이에 슈슈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것은 정상적으로도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병적인 상태에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심장 잡음이 잘 들려요. 그래서 잡음 자체가 들린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 잡음이 들리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그거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초음파를 보지 않고는. 초음파가 현재로는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그 이외에 다른 혈관 조영술이라든지 MRI, CT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것은 심장 초음파죠. 그러면 아이들은 왜 심장 잡음이 들릴까요? 정상적으로는 여기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우리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2개 있는 것이 심방이라고 하고 이 심방 사이에는 구멍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심방 사이에 구멍이 없다면 이 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는 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다가 태어나면 심방 구멍이 막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이들에 따라 달라서 금방 닫혀지는 애들이 있고 시간이 좀 지나야만 6개월, 1년, 2년이 지나야 닫혀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방 사이 구멍의 사이즈도 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작고 어떤 아이들은 중간이고 어떤 아이들은 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많이 큰 아이들은 잘 닫혀지지는 않기 때문에 막아주는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심장의 아래쪽을 보면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실이라고 하는데 이 심실 사이에 막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벽이라고 하죠. 중격이라고 합니다. 이 심실 사이에는 워낙에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하고 일단은 이 아이는 심장병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저절로 막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심실중기역결손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심장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작은 심실중기역결손을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뱃속에서 있을 때는 실제로 구멍이 있다가 자라는 과정에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이가 자범이 들리는 거에 제일 흔한 원인은 위에 이제 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자범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폐동맥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우폐동맥, 좌폐동맥으로 피가 잘 안 갑니다. 피가 워낙에 100%를 가야 된다 그러면 한 5%에서 7% 정도만 가요. 그럼 이 혈관이 많이 커져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혈관은 좀 작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울게 되면 이제 피가 쑥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의 피가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면 50%, 여기에 50% 피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혈관은 아직 덜 자라있고 피는 많이 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으로 폐혈관이 좀 좁아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혈관이 커지기 때문에 이 자범이 많이 줄어들고 어떤 아이들은 잘 안 들리게 돼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들린다 그러면 이제 다시 초음파를 해서 아이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범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밑에서 생긴 이제 심실중기역결손이 크다 그러면 수술하는 경우는 있지만 작은 경우는 저절로 막혀지고 방금 이야기한 심방 사이의 구멍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막혀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좁아진 것도 6개월 지나면 이제 커지게 되면서 자범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머니들은 자범 들린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심장 초음파는 해봐야 되죠. 다른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0% 우리가 청진만으로 병을 진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 심장병이 있는 경우는 출생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보통 일주일 이내에 결정이 돼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되는데 나란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또는 심장에서 혈관 쪽으로 피가 가는 그 밸브 구멍이 적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작거나 아예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천성 심질환 중에서 이제 청색증으로 오는 심질환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보통 출생하고 나면 얼굴이란지 전체가 빨갛게 돼야 되는데 입술도 파랗고 온몸도 파랗게 되는 그런 청색증들이 있는 병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커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병들은 선천성 질환 중에서 좀 청색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물론 청색증이 오지 않는 여러 가지 질환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신생아 초기에 발견이 대부분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 외래에서도 10개월 된 아이가 발견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심장에서 이제 자범이 좀 들린다 해서 심장 초음파를 봤더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가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에 자범이 들리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만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